그리고 다음 작품은 저의 대망의 DEBS. 이거 다들 아시죠? 2004년 영화인데 미국의 약간 하이틴 그런 느낌의 영화예요. 근데 이게 좀 2004년 감성이에요. 2004년 감성이고 네 명이서 이제 여자애들이 막 엄청 이제 핫걸들, 또 배우들도 되게 유명해요. 막 데본 아웃키 나오고 사라 포스터, 조다나 포스터. 근데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인의 섹시한 티네이지 걸 에이미, 맥스, 도미니코 그리고 자넷은 이제 걔네들이 어떤 비밀 기관에서 훈련을 막 받아가지고 뭐를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떤 빌런이 하나 나오는데 빌런이랑 싸워야 돼. 근데 이 빌런도 되게 이런 감성의 B급이라고나 할까요? B급 감성답게 되게 허술하고 뭔가 좀 허술해요. 뭐 범죄의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허술한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그 비밀 조직 요원의 한 명이랑 빌런이랑 약간 눈이 맞는 거지.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게 퀴어 영화인지 모르고 부모님이랑 같이 봤어요. 근데 갑자기 둘이 키스를 해가지고 정말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야, 둘이 막 그거 하기도 전에 껐던 것 같아.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아우 하면서 껐던 것 같아요. 옛날에 봤는데 아무튼 요거는 예상치 못하게 당했다고 해야 되나? 목격? 예상치 못하게 만난 퀴어 영화였기 때문에 되게 도파민이 2배가 되었던 것 같고, B급 영화답게 B급 영화 뭐 막장 이런 게 재밌는 법이잖아요. 이게 되게 그 도파민이 아주 괜찮았어요. 영화도 제가 3점을 줬고 도파민 점수는 4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아주 상반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커피 한 잔이 섹스에 미치는 영향. 이 영화는 뭘까? 이 영화는 코멘트하지 않겠어요. 근데 일단 다른 것보다는 도파민 점수는 0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습니다. 다음 영화는 대망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 제목이 맞죠?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제가 알기로 평가가 많이 갈려요. 이거는 되게 지루해서 졸았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정말 많이 좋아합니다. 제가 로맨스 영화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끔 느끼는 부분이 개연성이 부족한 거에서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뭐냐면은 가끔 그런 영화가 있어요. 둘이 만나는 건 좋은데 좀 그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영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보면은 관객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뭐랄까? 둘이 만나서 뭔가 약간의 긴장감을 이제 그래도 느끼겠죠, 제가? 관객들이? 근데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루어졌대. 그러면은 저의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너 혼자 뭐야, 왜 니네끼리만 사겨? 나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물론 내가 거기에 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영화라는 게 같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막 같이 두근두근 하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개연성이 되게 아쉬운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셀린 시아마 감독이 그런 걸 진짜 진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몰입력도 대단하고, 제 입장에서는 누구는 잤다지만 저는 이거를 처음 볼 때부터, 저는 보통 처음 보는 영화에 집중을 잘 못하는 편인데 처음 볼 때부터 막 빠져들어가지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시대극인데 프랑스의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나? 옛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에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가슴팍이 이렇게 다 보이는 옷을 입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다 보니까 막 설렐 때, 이제 사랑을 느낄 때, 긴장감을 이런 거를 표현을 할 때 막 이 사람이 막 여기를 막 이렇게 숨을 하면서 막 숨을 막 쉬어요. 그 긴장감을 느낄 때.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 그게 안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 해요. 막 그게 너무 잘 보여요. 여기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걸 볼 때 막 나도 같이 막 나도 모르게 막 같이 막 두근두근 되고 사랑에 빠지고 그 눈빛 그리고 그 둘간격에 흐르는 그 진짜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마치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세밀한 연출 그런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셀린 시아마 감독님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이야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셀린 시아마 감독님과 그 배우 아델 에넬 배우님의 서사죠. 이 부분을 모르신 채로 이 영화를 보시면은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영화를 파는 입장에서 셀 파는 입장에서 서사를 모르고 보시면은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이 감독님이랑 배우님이 사귀는 사이였거든요. 근데 헤어졌어요. 이거 뭐 정확히 그 시점은 모르겠지만 헤어지면서 만든 영화인지 헤어진 후에 만든 영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헤어지는 시기에 만든 영화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를 그걸 알고 보면은 이 영화가 그 둘 사이의 서사를 담고 있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 설명을 너무 못하네. 처음에 이제 그 화가가 초상화를 한번 그렸다가 그 피사체가 이거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이 그림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혹평을 당하고 그거를 찢어버리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지워버리고 두 번째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배우님이랑 장편 영화를 한 게 두 번째예요. 단편 영화는 뭐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 첫 번째 그렸던 영화가 첫 번째로 같이 했던 작품. 아마 이게 첫 번째로 같이 했던 작품이 워터릴리스라는 작품인데 이것도 퀴어 영화고 이게 이 타초상이 개봉하기 10여 년 전에 개봉을 한 작품인 걸 보면은 아마 이 작품을 찍으면서 서로 알게 돼서 만나게 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크리피하다. 너무 여기까지 생각을 하는 거는. 아무튼 요게 첫 번째로 그렸던 이제 그 화가가 첫 번째로 그렸던 초상화가 첫 번째 그 영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했었지만 이제 두 번째 그리는 거는 이제 되게 이 진짜 사람을 진짜 잘 담아내서 그렸잖아요. 그게 지금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영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유가 저는 너무 좋았고 이거를 제가 막 GV도 가고 그랬었는데 GV를 간 게 아니라 유튜브로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타초상을 보면서 엘로이즈를 아데레넬 배우 그대로를 나타낸 그 캐릭터고 마리안 그러니까 화가를 그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은 그 둘의 그 더 약간 그 서사를 더 아실 수 있으실 것 같다. 말이 너무 안 나와요. 말이 너무 안 나와서 미칠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꼭 봐달라실라. 봐다실라. 보셔달라라는 말입니다. 요거 제가 논문을 써놨거든요. 요거를 다 공유하지 못해서 안타깝고 이 영상이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요 영화 진짜 좋았고 도파민 점수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5점 주고 영화 점수도 5점을 줬습니다. 요거는. 그리고 다음 영화. 요 영화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건데 요 영화는 블루밍턴이라는 영화입니다. 블루밍턴 요거는 제가 아마 거의 진짜 처음 본 영화일 거예요. 처음 본 레즈 영화. 이걸 어떻게 보게 됐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 영화예요. 미국 영화인데 이게 바로 그 학생과 섹시 교수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거는 진짜 도파민이 이거는 그 필독도서 퀴어 영화 필독도서
근데 본 사람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은데 이거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는데 이 영화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이 배우 둘 나이가 1살 차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도 이거를 근데 좀 안 본 지 오래됐어요. 이 영화도 여러 번 봤긴 했는데 안 본 지 오래돼서 제가 어린 시절에 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액면가가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학생이 너무 어려 보여요. 학생이 너무 애기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요 배우 두 분이서 1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놀랐다. 요거는 영화 점수는 제가 4점을 줬고 도파민 점수는 5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에는 행복이 요거 해피스트 시즌. 요 영화 1점 줬네? 이거 너무 배신감을 크게 느낀 영화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1점을 줘버렸습니다. 이게 맥켄지 데이비스랑 크리스티안 스튜어트 그 레즈계의 양대 산맥 물론 레즈계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레즈픽 양대 산맥 배우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런 영화를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요거는 요거 요렇게 하면 안 되지. 당신이 나에게 이러면 안 되지. 이거는 배신감이 너무 많이 들었고 요 영화는 보려면은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 역사에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놀랍게도. 약간 배꼽 냄새 만든 느낌처럼 이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싫어하면서 계속 보는. 맞아, 이게 막 도둑으로 몰리고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내가 크리스마스가 되어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심지어 내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가 날 초대해가지고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나를 친구로 소개를 해요. 근데 그냥 친구도 아니고 약간 고아 친구로 소개를 했는데 그래서 막 여자친구 가족들이 막 나를 고아로 몰고 아무튼 막 거기다가 여자친구는 날 두고 옛사랑을 만나러 가고 옛사랑 남자 괄호치고 남자를 만나러 가고 그런 막 약간 크리스티안 스튜어트의 순환시대 같은 영화인데 이거는 뭘까 하는 그런 이건 진짜 도파민 점수 0점 드리겠습니다. 도파민 점수 0점에 이거는 영화 점수 이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 비슷한 시기에 봤던 건데 라이드 오어 다이 이거 넷플릭스 영화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약간 레즈 영화 클리셰 아닌가? 레즈 영화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것도 하나의 클리셰인데 아무튼 오랜만에 그 재회한 옛사랑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을 제외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뭐 가정폭력을 했던가 그랬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의 옛사랑을 위해서 그 남편을 막 죽이고 같이 도망가는 약간 델마 루이스 같은 그런 뭐라 해야 돼 도망 이야기인데 미즈하라 키코 배우가 나오거든요. 이 영화는 사실 근데 사실 내용 자체로 보면 되게 도파민 터지죠. 클리셰니까. 근데 괴상하게도 막 그렇게 맛있는 영화는 아니었다. 이거는 사실 남자 감독의 시선이 많이 들어간 남자 감독의 존재감이 느껴졌던 영화? 이거 감독 남자지 약간 이런 느낌? 도파민 점수 1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화 러브송이라는 영화인데 이건 신기하게도 이 영화가 미국 영화예요. 미국 영화인데 감독이 한국인이에요. 근데 주연 배우들이 백인들이에요. 진짜 미국 영화인데 완전 내용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미국 영화인데 감독이 한국인이다. 좀 신기했었던 부분이고 이것도 뭐 결혼식을 앞두고 되게 뭐 그런 거예요. 약간 전애인 관계였나? 이거 뭐 뭔가 머리에 막 오래 남지는 않았고 근데 도파민은 좀 있었으나 영화 자체가 좀 제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파민 점수 1.5점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내추럴 우먼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어요. 이 영화 일본 영화인데 이것도 어떻게 말해야 되나 약간 뭐 옛사랑을 또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일본 영화엔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옛사랑과 제외하는 거. 근데 여기는 제외인데 뭐 옛날 서사도 많이 보여주고 근데 요것도 되게 일본 영화가 좀 그런가? 남자 감독의 존재감이 좀 많이 느껴졌던 영화였다. 왜냐면은 이게 약간 보증을 잘 못한 느낌?
이게 레즈?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레즈를 잘 모르는 감독님이 이야기를 만들지 않으셨나. 물론 또 여자랑 여자가 사랑하면 레즈긴 하지. 근데 뭐 요런 이게 약간 판타지, 남자의 판타지가 약간 들어간 헤테로들의 이미지 안에 있는 레즈라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파민 점수는 1점 드리겠습니다. 반쪽의 이야기 이 감독님의 영화를 제가 2개를 봤거든요. 앨리스 우 감독님. 요 반쪽의 이야기랑 세이빙 페이스 2개밖에 없네? 요 감독님이 약간 중화권 중국계 미국인 뭐 약간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세이빙 페이스가 좀 더 약간 중국계 미국인 레즈비언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았고 반쪽의 이야기는 그래도 조금 그런 부분이 덜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도파민 점수 세이빙 페이스는 2.5점을 주고 싶고 반쪽의 이야기는 3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넷플릭스 영화인가 싶은데 아무튼 요거는 한 번쯤 봐도 되지 않나. 솔직히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기억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볼만했다. 영화 점수도 3.5점을 줬기 때문에. 다음 영화는 잘 나가는 그녀에게 왜 애인이 없을까? 라는 영화입니다. 요건 딱 그런 영화죠. 도파민 영화죠. 2006년 미국 영화. 2006년이라 함은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 영화를 볼 때 좀 2006년 영화를 볼 때는 그 시대를 좀 감안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애인 찾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 뭔가 뭐 하나도 부족하지 않은 뭐 제목대로예요. 그냥 잘 나가는 그녀에게 왜 애인이 없을까? 레즈라서. 그래서 이제 애인이 생기겠죠?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이런 게 딱 들었을 때 도파민 있지. 근데 막 이게 엄청나게 뭐 수작은 아니고 뭐 그런 정도? 2.5점 영화 점수 2.5점 줬고 도파민 점수도 2.5점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라고 그 다음 영화는